자, 다시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컴포지션의 속성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그 컴포지션이 왜 프로그래밍의 본질인지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머들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요. 마치 선문답처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어 상호작용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에게 뭘 할지 시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시시한 문제를 풀려고 컴퓨터를 쓰진 않잖아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코드를 작성하죠. 바로 여기서 프로그래밍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바로 합성이죠. 작은 해결책들을 모아서 더 큰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컴퓨터가 시켜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 두뇌의 한계 때문입니다. 심리학에 마법의 숫자 7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한 번에 대여섯 개에서 9개 정도의 정보 덩어리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스파게티 코드를 보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코드를 보고 우아하다 또는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건 무슨 뜻일까요? 사실 그건 우리 뇌가 처리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우아한 코드는 우리 뇌의 소화 시스템이 받아들이기 딱 좋은 크기와 개수로 정보 덩어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다면 합성을 위한 올바른 덩어리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은 부피보다 느리게 증가해야 한다는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여기서 표면적은 다른 덩어리와 합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즉 인터페이스입니다. 부피는 그 덩어리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 즉 내부 로직이죠. 일단 한번 만들고 나면 내부 구현은 잊어버리고 오직 인터페이스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좋은 설계라는 겁니다. 카테고리 이론은 이런 관점을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객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요. 카테고리 이론에서 객체는 그냥 정체를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그 객체가 다른 객체들과 화살표, 즉 사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뿐이죠. 객체의 구현을 파헤쳐야만 다른 것과 조합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좋은 패러다임의 이점을 잃은 겁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직접 손을 더럽혀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로 몇 가지 함수를 구현해 볼 거예요. 하스켈이 최애 언어인 분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언어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첫 번째는 항등 함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냥 받은 값을 그대로 돌려주는 아주 간단한 함수죠. 두 번째는 합성 함수 컴포즈입니다. 두 함수 f와 g를 인자로 받아서 g를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를 f에 넘겨주는 새로운 함수를 반환합니다.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해 봤는데 제네릭을 사용해서 어떤 타입이든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도전 과제는 우리가 만든 컴포즈 함수가 항등 법칙을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함수 f에 아이덴티티를 합성해도 결과는 f 그대로여야 합니다. 숫자에 5를 더하는 간단한 함수 add5를 만들어서 테스트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add5와 아이덴티티를 합성하든 아이덴티티와 add5를 합성하든 결과는 항상 add5 10과 같습니다. 법칙이 성립하네요. 나머지 질문들은 코드보다는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까요? 웹페이지들이 객체고 하이퍼링크가 사상이라면 어떨까요? 항등 사상과 결합 법칙이 성립할지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객체로 친구 관계를 사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세상을 카테고리 이론의 렌즈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컴포지션이 프로그래밍의 본질인 이유를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연관지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타입과 함수가 어떻게 카테고리 이론과 딱 들어맞는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테니 기대해 주세요.